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쪽인가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성장하는 동안 늘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의 돌봄을 꼭 필요로 할 때 부모의 눈에는 자녀만 보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상이 자녀의 리듬에 맞춰 돌아갑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대단한 부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주기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회생활의 시작이 초등학교 입학부터입니다.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녀가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지 늘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또 자녀입니다. 그 일마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오셨죠. 그런데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분명 고민하고 어쩌면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라서 좀 더 크면 나아지겠지 하고 애써 외면하는 상황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에 다른 자녀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아이가 서투른 부분, 놀랄만한 행동이 마음에 걸려 고민하기도 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에게 상의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편한 마음, 후련하지 않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적도 있지요. 나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이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다른 집 아이들은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 있으시죠? 자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하다가도 문득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아이를 믿어줘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밤들. 아이가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예전 같지 않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혼낸 걸까? 아니면 너무 방치한 걸까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 친구 엄마한테 우리 애는 요즘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잘 다니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그렇구나, 잘 됐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애는 왜 그럴까? 나는 뭘 더 해줘야 할까 하며 비교하게 되는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들. 이 모든 감정들 여러분만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정답을 찾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벽에 가려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고 자꾸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실수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 무엇을 통해 성장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위로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아이가 잘 자랄 거야.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책 읽히고 좋은 경험 많이 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해줍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다 다르게 자랍니다. 똑같이 키웠는데 한 아이는 밝고 자신감 있게 자라고 다른 아이는 왜인지 늘 불안해하고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는 부모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것보다 일상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시험 점수를 받았을 때도 어떤 아이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친구와의 다툼을 겪어도 어떤 아이는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라고 배우고
어떤 아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고 배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느낀 경험의 질에서 옵니다. 시험을 못 봤을 때 부모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며 안아줬던 경험이 있는 아이는 실수는 괜찮은 거구나, 나는 다시 할 수 있구나를 배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왜 이렇게 못했어? 넌 왜 이래? 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배웁니다. 친구와 싸웠을 때 부모가 무슨 일 있었어? 내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어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한 거구나,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를 배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하는구나를 배웁니다.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남기는 것입니다. 긍정적 경험은 단순히 기분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내면에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안정감이 있는 아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신뢰가 있는 아이는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회복 탄력성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패했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 있는 원래의 마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는 성장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굳혀나갑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그 힘이 뒷받침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노력해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이 믿음이 있는 아이는 혼자 고립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긍정적 경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면 혼날까봐 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주는 순간 안도감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아이가 속상해할 때 그런 것 가지고 왜 그래가 아니라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말해주는 것. 실수했을 때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말해주는 것.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부모에게 다가오려 할 때도 나 바빠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 응, 말해봐, 조금 기다려줄래? 라고 해주는 것.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의 내면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바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순간들을 다 놓쳤네요. 저는 항상 바빴고 짜증도 많이 냈고 아이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 늦은 건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한순간이 아니라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정적 경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내가 혼냈던 그 순간, 화냈던 그 순간이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를 망친 건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괴로워합니다. 부정적 경험은 분명 아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혼난 경험, 무시당한 경험, 비교당한 경험, 감정을 무시당한 경험, 혼자 방치된 경험.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마음에 남습니다. 형제자매와 늘 비교당하며 오빠는 잘하는데 넌 왜 이래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런 것 가지고 왜 그래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 바빠, 혼자 해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관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 경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정적 경험을 합니다. 혼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부정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아이는 나는 안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할 수 있어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입니다. 부모가 화를 냈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래. 이 순간 아이는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부모가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까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엄마가 그렇게 소리 지른 건 미안해. 엄마도 사람이라 실수를 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사과가 있었던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엄마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하면 사과도 할 수 있구나. 화가 나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구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친해질 수도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사과가 없었던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혼날 만한 사람이고 엄마는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이고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후의 반응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실망합니다. 아이는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모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엄마가 너무 실망한 티를 냈구나. 엄마도 더 노력할게. 이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의 마음에 남는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정적 경험은 그 자체로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 경험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합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란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아닙니다.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아이에게 돌아올 줄 아는 부모입니다. 화를 내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엄마도 사람이라 실수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부정적 경험도 아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어떤 아이는 비교적 작은 상처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어떤 아이는 큰 상처에도 비교적 잘 회복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타고난 기질,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긍정적 경험의 총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충분한 안정감과 자기 신뢰가 쌓여 있다면 부정적 경험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에게 안정감이 부족하다면 작은 부정적 경험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긍정적 경험으로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정적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수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아이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겐 평범한 하루 중 한순간이지만 아이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들. 그 순간들에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새기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셨나요?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은 말을 줄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답답합니다. 왜 말을 안 해? 엄마한테도 말 못해? 너 요즘 왜 이래? 뭐 숨기는 거 있어? 다그치면 아이는 더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나를 존중해줘. 나는 내 속도로 말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엄마에게 갈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스스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준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고 때로는 방문을 쾅 닫고 부모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버릇없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래? 당장 사과해. 아이는 내 감정은 잘못된 거야. 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를 배웁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내가 왜 화났는지 엄마가 알고 싶어. 하지만 화났을 때도 방식은 중요해. 마음이 좀 진정되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표현 방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아이에게 평생 가는 선물이 됩니다. 아이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나는 안 돼. 못하겠어. 그만할래.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설득하려고 잔소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죠. 포기하면 안 되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넌 맨날 시작만 하고 포기하네. 끈기가 없어. 아이는 나는 끈기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를 배웁니다. 힘들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하고, 정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시도했다는 거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를 배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받았을 때 자기 동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겪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고 참고 참다가 결국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알아서 해. 너 때문에 엄마가 미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한테 상처 줬을 텐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후회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엄마가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어. 내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아이의 마음에 완전히 다른 것을 남깁니다. 엄마도 실수를 해. 하지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사랑받아를 배웁니다. 사과가 없었던 아이는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해. 나는 지미야를 배웁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0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해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며 부모-자녀 관계를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매번 그렇게 해왔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제까지의 관계와 오늘부터의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면 아이들은 다시 마음을 엽니다. 그때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말했던 거 기억나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지나간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해 보셨나요? 아이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바꿔야 해. 하지만 변화는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정해서 옵니다.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좋아.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변화할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급합니다. 빨리 변해야 해.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큰일 나. 부모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해주는 것. 내가 준비됐을 때 말해. 엄마는 기다릴게.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보다 태도를 더 믿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라고 말하면서 매일 의심하고 확인한다면 아이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실수할 때마다 화를 낸다면 아이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아이는 부모를 신뢰합니다. 회복은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과했다고 내일 당장 아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을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가 더 두렵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모. 화를 내도 결국엔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부모. 바로 그런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런 부모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놓친 순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만드는 순간들로 채워가면 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고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라고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천천히 분명하게 자라날 겁니다. 그 시간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덮는 이불 채널입니다. 청소년 부모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